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영입니다. 너무 쑥스럽네요. 네.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 이거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방송 안 되는 게 제가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되고 막 그런 거죠?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비공개예요? 아, 알겠습니다. 녹음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그러면 되게 소개해 주신 분이 되게 부담스럽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사실 세상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죠? 롤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 몇 분 보이시는데,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사실 내일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게 생겼나요? 네, 저 엄청 시력 좋아서 다 잘 보입니다. 누가 고개 흔들고 다 보여요. 네. 혹시 103호 세미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고, 혹시 사업 결정 안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나는 사업 결정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면, 예. 아, 왜냐하면 세미나 내용을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쏟아내고 갈 거니까 한번 잘 받아들여 보시고, 그리고 세미나가 60분이 끝나고 나면 말하는 사람은 저 혼자인데, 여기 지금 한 60분 정도 계신가요? 한 70분? 뭐 한 60분? 끝나고 나면 혼자 말했지만 나갈 때는 60까지 생각이 나가거든요. 이해되시죠? 같은 뉴스킨을 하는데 결과는 왜 다른지는 주변이나 환경이나 뉴스킨이 아니고 각자 본인 자신의 어떤 선택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뉴스킨에 대한 제가 5년 좀 넘었거든요. 사업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들이 앞으로 사업해 나가면서 뉴스킨이 어떤 가치가 있고 사장님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뉴스킨에서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쉐어링하고자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했으면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들 잘하셨나요?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13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업을 8년 정도 했고 저는 이제 5년 정도 했는데, 와이프는 어릴 때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하던 사람이고, 저는 그 꼴찌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안 하니까 저기 뒤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사람이랑 거의 뭐 공부와 별로 상관없던 사람이 같이 살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아, 혹시 B가 공부 못했나요? 그거 모르시잖아. 네? 안 했다고요? 저요? 저 왜 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안 했거든요. 해야 될 이유를 알았으면 잘했겠죠. 저 뉴스킨 해야 될 이유 알아서 잘했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저랑 차이점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2012년도 6월 달에 여기 103호 강의장에 와서 사실 저한테 사업 전달해 주신 분이 1년 동안 컨택해가지고 제가 103호를 2012년도 6월 달에 여기 왔거든요. 똑같이 거기 앉아서 보다가 제가 뉴스킨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운동만 14년 했던 사람이 지금 사업한 지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대부분 어쨌든 뉴스킨이 화장품 파는 것 같고 화장품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끊임없이 교육받고 스폰서님으로부터 배우다 보니까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본인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쨌든 뉴스킨 화장품이고 파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떠나서, 아이템이고 뭐고 다 떠나서 앞에서 말하는 강사분이나 백만장자 천만장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래요. 진짜 그런 삶을 원하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지를 물어보시고 나서 저는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운동만 14년 했기 때문에 엄청 무서웠거든요.
두렵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화장품 팔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 꼬셔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사기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성공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저랑 대화를 이렇게 했거든요. 거울 보면서. 앞에 존재하는 저도 존재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경혜 사장님이나 여기 대표 사장님들이 다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허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랑 다르게 다리가 3개 있거나 팔이 뭐 3개 있거나 막 날아다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다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내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나중에 만날 와이프랑 자식이랑 부모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거짓말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그냥 내가 두려워서 포기했는데 사실 인정하기 싫으니까 뉴스킨 하다 그만두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네이버나 이런 데 막 싸지르는 이유가 머릿속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다는 거 알겠는데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음으로 막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성공하신 분이나 아니면 올바로 비즈니스 진행하시는 분 중에 네이버 지식인이나 카페 같은데 글 달아보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이제 정식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뭐 녹음 안 되고 녹화 안 되고 그냥 생방송 나가고 비방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죠? 네. 그냥 닥치고 뉴스키네라 뭐 이런 뜻인데 1시간 동안 끝나고 나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입으로 뱉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에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 세미나도 그렇고 103호에서 돌아가는 세미나도 그렇고 혹시 여기서 나 뉴스킨을 할까 말까 뉴스킨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본인들을 대입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다 포함해서 이렇게 빤스를 입고 막 열심히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창으로 막 이렇게 팍팍 동물들을 잡아서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본 게 우리 부모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빤스만 입고 막 뛰어다니면서 창을 빨리 던지고 잘 던져가지고 좀 큰 고기 아니면 좀 자주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거를 20년 동안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럼 저도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나도 저들처럼 열심히 뛰어서 창 잘 던져가지고 끝내주기에 나도 잘 잡아가지고 나도 요 무리에서 최고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전선에 뛰어들어서 막 이제 빤스 입고 막 뛰어다니면서 창으로 막 던지고 있는데 우연히 연마을을 딱 갔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이렇게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다리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빤스만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아니면 편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면서 앞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죠. 나랑 똑같은 종족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난 약간 야만인하고 동물처럼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저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저건 타고난 사람들만 되는 거야.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에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저렇게 살기 너무 힘들 거야. 불가능할 거야 라고 하고 다시 빤스 입은 상태에서 열심히 던지던가 아니면 머릿속으로 내가 몰랐던 저런 게 있네. 나 정말 저렇게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20년 동안 맨발로 뛰어다녔는데 갑자기 신발 신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20년 동안 거의 뭐 추리닝만 입고 33까지 살았거든요. 갑자기 넥타이를 매라니까 목에 목줄 걸어놓은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진짜로 원할 때만이 뉴스킨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29 이때부터 회장님들하고 연예인들을 레슨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싶다면 사실 뉴스킨을 말고도 내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많은 생활을 함께하는 내 사고를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딱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5년 뒤가 딱 결정돼서 탁 나옵니다. 그냥 프린트돼서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근데 제가 트레이너 생활할 때 소득이 월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제가 원래 39이고 제가 33살 때까지 트레이너를 했었거든요. 근데 29살 때부터 그 정도 소득이 됐어요. 혹시 여기 20대 분이 계시다면은 20대인데 힘든 일도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레슨하는 거 그냥 10년 동안 했던 반복적인 일에서 조금만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늘 하던 거 좋은 사람들이랑 50분씩만 레슨을 하면 시간당 1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소수의 몇 명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럼 그냥 내가 그동안 했다니까 힘들지도 않고 그냥 반복적인 일만 계속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면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그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겠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일, 시간당 15만 원, 괜찮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려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수업을 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을 조금 쉬면 한 달에 800만 원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친한 친구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친구를 만나려면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하더라도 1시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하면 총 3시간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써도 3시간을 내가 써버리면 45만 원이라는 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3시간을 투자하면 45만 원을 버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3시간을 버리고 친구를 가서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 33살 때까지 저는 1년에 친구 한 번 만나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장님들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환경 탓을 하죠. 아, 도대체 어떤 부모를 만난 거야? 도대체 운이 뭐가 좋았던 거야? 아니면 저 사람들은 뭘 타고났길래 나랑 다른 게 뭐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생각들? 근데 1년 정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땅 아래서, 같은 정치인이 하는 정치 아래서 똑같이 60년을 살아왔는데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고 누구는 아직도 빤스만 입고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자유롭게 이렇게 발언을 해주실수록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더 많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저 혼자 2시간 떠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막 내뱉는 순간 누가 제일 이득이냐면 본인들이 제일 이득입니다. 내뱉는 사람이. 뭐 어떤 것 같아요? 도구도 맞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게 있습니다. 예. 사장님 정답입니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혹시 부모님 중에 열심히 안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제가 그분들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1년 동안 막 레슨하면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은 뭐 여기 회장님, 저기 회장님, 여기 이제 증권 뭐 다 이런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자수성가한 분들이 한 80% 되던데 그분들이 똑같이 막 어릴 때 보면 저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아래서 같이 60년을 살아왔는데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약간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 26살에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아니구나. 학교를 들어가서 24살.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평범한 사람이고 저도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어머님한테 500만 원을 빌려서 520짜리 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대물림이 진짜 무서운데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걸 물려주셨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되게 존경하고 아직까지도 가장 사랑하는데 모든 걸 다 주셨지만 한 가지를 못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지를 못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맨날 말했던 거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아껴야 잘 산다 이것만 들으니까 제가 서울 와서 40만 원 벌어도 40만 원 물론 10몇 년 전이지만 그러다가 80만 원 벌 때 제가 20만 원 월세 내고 20만 원은 저축하고 40만 원 가지고 교통비하고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으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29 정도의 전세 1억짜리를 제가 마련합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주변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히 거지 같은 거예요. 그렇게 1억 모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저 떡볶이는 굳이 내가 먹어본 맛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그러니까
80만 원 벌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300만 원 벌면 어떻게 해야 되겠 300만 원 벌어도 똑같아요. 500만 원 벌어도 똑같고 1000만 원 벌어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너무 불쌍했던 거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더 안 좋아질 건데 0.1%, 0.9%, 99%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이 세미나 하신 것 중에 0.1%, 0.9%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제 생각이 아니니까 또 본인들을 대입해서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0.1%의 천재와 0.9%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과 99%의 잉여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0.1%의 천재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다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포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시죠? 포드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자동차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천재인데 99% 잉여하고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포드가 자동차를 딱 만들어내서 세상에 최초로 딱 공개를 하는 겁니다. 천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통찰력 있는 사람 0.9%밖에 없으니까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밤에 잠을 자죠. 다음날 아침에 기사가 딱 나오는데 포드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천재 포드, 끝내주는 포드, 멋진 포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99% 잉여라고. 기자들도 잉여, 보는 사람도 잉여. 그러니까 멍청이 포드, 또라이 포드, 미친 포드 뭐 이런 기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렇게 자동차는 지금처럼 공장에 찍어내는 게 아니고 포드가 이렇게 혼자 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탈 수 있는 기차와 자동차의 가격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야, 100명이 탈 수 있는 금액이랑 4명밖에 못 타는 차가 있는데 누가 자동차를 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드가 이제 울면서 일기를 씁니다. 그날 밤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온다. 이유는 기차는 정해진 도로에 정해진 길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밖에 못 가지만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길로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모두가 손가락질을 할 때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록펠러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뭐 빌 게이츠가 1위에서 2위로 바뀌었는데 혹시 1위 누군지 아세요? 예, 이따 알려드릴게요. 원래 1위가 공식적으로 1위가 빌 게이츠였는데 최근에 역전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역전했어요. 그 역전한 배경과 여러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록펠러라는 사람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인데 이렇게 뭐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정유소 몇 개 가지고 있는 그 은수저 정도 되는 망나니 아들 같은 거였어요. 공부는 뭐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응가하다가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다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록펠러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포드가 말한 게 진짜 같아. 그리고 진짜면 차가 물 먹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기름 먹고 가잖아.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 웃고 있을 때 록펠러는 미국 전역에다가 주유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드가 자동화 생산 체제를 만들어내는 시간까지 딱 5년이 걸리거든요. 5년 동안 수입은 하나도 없지만 록펠러는 전국에다가 이게 주유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동 생산 체제가 딱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막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의 93%를 록펠러가 점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0.1%의 천재는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나는 거고 점지해 주는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천재가 계실지 안 계실지는. 근데 99%의 잉여로 남을지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남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봅니다. 제 소개인데 아까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뭐 이런 거. 예, 다시 돌아가서 됐죠? 예. 다시 보여드려야죠. 제가 맨날 써가지고 이거 파일을 드릴게요 그냥. 그 카카오 스토리랑 이런 데 오면 다 더 자세한 사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33살에 제가 뉴스킨을 만났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를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버니까 내가 내 친구들보다 2~3배 많이 버니까 뭔지도 모르겠지만 난 언젠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번 내가 버는 돈의 100%를 저축한다라고 계산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제가 그 트레이너 할 때는 지금도 별로 생각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안 쓰고 안 먹고 계속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올 거야라고 말하는데 그 언젠가가 언젠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회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때부터 돈 하나도 안 쓰고 20년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1,000만 원을 하려면 토요일 요일날 일해야 되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쉰다고 생각을 하고 800이라고 끊고 이걸 다 모은다라고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면 19억 2천만 원 모이더라고요. 괜찮나요? 네, 하나도 안 썼을 때. 하나도 안 쓰고 19억 2천만 원 모으면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남자라면 와이프랑 결혼해서 혹은 여자라면 남편이랑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살고 싶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못 살아서 내가 살 수 없어서 지방 사는 거 말고 돈 많지만 지방 사는 거랑 내가 살 수 없어서 지방 사는 거 틀리단 말이에요. 살 수 있다면 강남에 사무실 여기 있으니까 강남에 가까운 데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4인 가족이 강남 아파트 살려면은 몇 평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30평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가 얼마 정도예요? 10억으로 30평대 아파트 어디 살 수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강남 여기에 10억으로 살 수 있는 데 있어요? 쓰러져가는 아파트도 10억 넘던데 아니에요? 모르시는구나. 부동산 앱 깔아가지고 지금 주변에 시세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불가능하지만 다 적으면 20년 동안을 결혼 안 하고 애 안 놓고 밥을 친구 집에 가서 얻어먹고 이때 입던 추리닝을 입어가면서 30년, 20년을 보냈는데 20년이 지난 그때도 현재로 지금의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했는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1년 동안 옷 쇼핑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10만 원짜리 청자켓 하나 사면서도 5번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저였어요. 1,000만 원 벌어도.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갑자기 이런 생각 딱 드는 순간 되게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웠고 되게 재밌었는데 나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하기 싫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누굴 위해 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실 때 제 세미나 하나도 생각 안 나셔도 가시면서 본인하고 이거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해결되시는 순간 뉴스킨이 아니고 노스킨을 해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데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인생이 되는데 인생이 운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운명은 결국에 남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킨을 만난 게 8대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지 만난다고 하는데 혹시 믿으십니까? 몇 분 한 30% 믿으시고 한 70%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4일이죠? 24일 8시에 저랑 여기 계신 분들이랑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각자가 로또를 5번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뉴스킨을 해야 돼요. 제가 뉴스킨을 해야지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각자가 수많은 선택의 합의예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님을 만나거나 혹은 여기 초대해 주신 분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이 자리에 오는 결정도 오늘도 여기 올 때도 수많은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선택들 맞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운명은 선택의 누적치다. 뉴스킨을 선택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뉴스킨을 선택하고 나서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오늘 몇 시에 잘지 내일 몇 시에 일어날지 일어나서 뭘 할지 매 순간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누적돼서 여러분의 운명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것도 교육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고. 사실 돌아가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제 일도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잔머리는 되게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전교 1등 했다 그랬잖아요. 살아보니까 학교 공부 잘하는 거 천하에 쓸모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와이프 103호 세미나 때 하시면 꼭 이야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진짜로.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아들한테 물어보진 않은데,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아들을 학교를 안 보낼 거예요. 근데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그 교육은 누가 지정해서 이렇게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부겠죠. 그럼 교육부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여기 앉아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교육이잖아요. 저 돈 한 푼 안 받고 여기 세미나 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막 후려쳐가지고 뭔가 막 만들어서 뉴스킨의 부흥을 위해서? 의미 없잖아요. 제가 왜 여기서 세미나 하는지는 끝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호기심 유발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야지. 이 내용이 연속되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이 패러다임을 깨고 여러분들 생각 자체를 뉴스킨을 시작했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킨을 시작한 거는 대단한 선택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볼게요. 뉴스킨 하면서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바깥의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모님이 진짜 뭐 한 20년을 열심히 애중기 키운 거예요. 세상에 제가 애를 130일 키워보니까 같이 와이프랑 뉴스킨은 진짜 쉬운 거였어. 애 키우는 게 세상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뉴스킨 사장님들 나가면 혹시 말 안 통하시는 분이랑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우린 그래도 나가면 말을 통하는 사람이랑 욕을 하든 뭘 하든 말을 통하잖아요. 애는 말도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서 20년을 애를 키워가지고 학교에서 전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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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다른 애들이랑 계속 경쟁을 시켜가지고 대학까지 경쟁을 시켜가는 거예요. SKY를 보내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 일단 1차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하면 부모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랑할 데가 없지만 그래도 어깨에 힘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랑 딸이 1등이니까. 그러다 이제 SKY를 딱 들어가는 순간 부모님의 카톡 프사가 바뀌고 뭐가 바뀌면서 다 스카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했는데 애가 학교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S에 취직을 하잖아요. 최근에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모두가 원하는 데 아니에요? 그것도 말단 사원이 아니고 능력이 좋아가지고 중간 직급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 난리 납니다. 이제 자랑할 때는 없지만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들어갔는데 어쩌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 그냥 바깥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고의 수준으로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탄탄대로잖아요. 완전 스펙 좋게 해가지고 상위 1% 돼가지고 거기서 또 잘하면은 임원까지 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애를 진짜 미친 듯이 20년 넘게 30년 동안 키워놨더니 그 이모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기가 막히게 큰 부속품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이 주는 용돈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지출을 계속 합니다. 맞죠? 한 달에 한 번 받고 지출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할 때 나는 집이 없으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 중에 하나인 레로 시작한 아파트에 평생 장기 할부로 들어가잖아요. 레가 그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혼수해와야 되니까 S로 시작하는 백색 가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모든 거 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다 또 불안하니까 S에서 하는 인슈어런스 보험을 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S의 계열사인 E로 시작하는 거기 가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이게 쇼핑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그러다 아프면은 S에 가서 또 진료 받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열심히 키워놨더니 그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용돈을 딱 받아서 용돈의 80%를 그한테 다 돌려줍니다. 맞죠? 그러다 후세에 끌어받은 것 중에서 재테크를 잘하거나 잘 모으면 끌어받은 용돈 얼마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인지는 뭐 각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은 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E 4분면, S 4분면, B 4분면, I 4분면이 있는데 E 4분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출근할 때 체력 이빠이 의욕 없고
퇴근할 때 체력 없지만 의욕 이파이. 자영업자 이렇게 대출 추이가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사업가는 이런 모습, 투자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에 뉴스킨도 요 사분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여기는 서로 투명하고 여기는 서로 투명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보여요. 그래서 직장 다니던 사람이 자영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다 망하면 다시 직장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도 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사업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잘 알거든요. 근데 여기 벽이 있는데 여기 벽은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가 잘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돈을 버니까. 뉴스킨도 여기 있습니다. 벨로시티 바뀌고 나서는 좀 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뉴스킨 하는 분들 중에 봉급 생활자는 2000볼륨 정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발 좀 나오라 그래야 나와요. 아우 시스템 좀 나와라 이렇게. 봉급생활자 다 봉급생활자 분들 아니시죠? 인플로이라는 게 누구한테 고용됐다 이런 뜻인데 우리 뉴스킨은 누구한테 고용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고용됐기 때문에 아침에 9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해줘야지 그가 정해놓은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꼭 스폰서님이나 누가 자꾸 나오라 그래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분위기 안 좋네요. 여기 있습니다. 3000볼륨 정도. 가게를 열어놓으면 일단 내가 한 만큼 돈을 버니까 출근은 또 잘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 명 정도를 후원하게 되면 이제 비사분면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뉴스킨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지 말고 결국엔 일로 이동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인생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회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 그림 한 장으로 만회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거거든요. 처음 보시는 그림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린 거니까요. 예, 직장을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 분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다가 뭐 정점을 거의 찍으면 은퇴하는 순간 이게 끝납니다. 이제 벌어놓은 거로 살던가. 자영업은 뭐 전부 그렇진 않지만 대출 끼고 시작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좀 잘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잘 벌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타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80%가 이런 곡선을 겪게 되죠. 뉴스킨은 약간 요런 곡선을 겪습니다. 이게 저기 끝이 잘렸는데 저 위로 더 올라가야 되고 사실 요 지점만 지나는 순간 뉴스킨을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야, 정신병이 걸리진 않고서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셔서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야 일단 시중에 있는 편의점들 다 박살나겠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작년까지 편의점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락 매출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도시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혼밥, 혼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4인 가구, 6인 가구 이렇게 되다가 1인 가구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슈퍼마켓 세대 맞으시죠? 네. 저도 슈퍼마켓 썼으니까 어느 순간 확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사라진 게 한꺼번에 사라진 게 아니고 처음에 까르푸라는 게 들어왔다가 망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때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보급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접한 게 멀었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1로 시작하는 마트, 홈으로 시작하는 마트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슈퍼로 갈 거 적립해야 되고 싸니까 갑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4인 가구, 6인 가구니까 벌크로 싸서 싸게 쓰니까 이득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박히는 거예요. 세뇌 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4인 가구에서 2인 가구, 1인 가구로 줄어들어도 그들 머릿속에는 마트가 싸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마트로 가는 거죠. 근데 1인 가구가 마트에서 계속 사다 보니까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서 사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좀 비싸도 편의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시락 매출 여러 가지가 늘면서 편의점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형 마켓 매출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점포를 하나씩 없애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런 걸로 따로 매출을 빼서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거든요. 편의점계의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편의점은 우리 주변에 편리하게 가까이 있는 게 편의점이에요. 소량으로 살 수 있는 거. 맞죠? G로 시작하는 마트, 세븐으로 시작하는 마트, 편의점 쭉 있잖아요. 그죠? 그 편의점은 여기나 저기나 물론 PB 상품이 한 5% 미만대로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장소를 제공해서 그들이 편리하게 와서 중간에 유통 마진을 겪고 딱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싹 없애가지고 자기 PB 상품으로 다 채워가지고 퀄리티는 높고 가격은 적당하거나 낮게. 그럼 고객은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요 노브랜드 편의점이 땅땅땅땅땅땅 점령하는 순간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네. 주변에 혹시 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혹은 하려고 하시는 분 있으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시면서 말리셔야 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이 스마트 컨슈머가 되는 길. 한 10년, 15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 늘 프로슈머가 돼야 됩니다. 스마트 컨슈머가 오는 시대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99%의 잉여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개소리야.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턱 걸어놓고 합니다. 스마트 컨슈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직장 다니시는 분, 이거는 사업가란 뜻인데요. 그냥 뭐 비즈니스 오너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뭐 이런 뜻인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 고정된 시간을 쓰고요. 사업가들은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하면 풀타임으로 24시간을 25시간처럼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1시간, 2시간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쓰거나 혹은 4시간 쓰거나 5시간 쓰거나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시간을 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고용된 거기 때문에 그 고용된 시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한 사람이 정해놓은 수입에 갇혀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수입의 무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업가들을 뜻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통제당하는 겁니다. 그냥 고용되는 순간부터 통제되는 거예요. 나 자유 있는데, 나 주말에 쉴 수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이 통제하는 인생이고요. 일은 벗어나고 싶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남의 일 대신해 주는 거고 나는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꼭 이런 이야기 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이 아니 나는 좋아서 하는 건데 이런 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죠. 아 그러면 급여 하나도 안 받아도 일하시겠어? 안 하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일은 자기 거기 때문에 엄청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뉴스킨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일은 힘든 거야. 뉴스킨 하면서도. 좀 뻥 같고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뉴스킨을 시작하고 나서 재미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재미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얼굴에 붙들고 발라주는 거 어려우세요? 저는 설거지가 더 힘들더라고요. 서서 말도 안 하는 그릇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데모를 해주면 그 사람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촉촉하니까 기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설거지랑 붓 발라주는 거랑 뭐가 더 쉬운 거예요? 나는 붓 발라주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냥 그 붓 발라주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거. 붓 발라주는 거 말하는 거, 붓 발라주는 거 말하는 거, 이것만 5년 동안 한 거예요. 어렵나요? 근데 자꾸 힘들대. 뭐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해치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어진 시간만 채우고 그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것만 치우면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작하고 나서 제가 1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오래 걸린 만큼 제가 결정하고 나서는 저는 단 한 번도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 못하면 죽어버리겠다 마음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성공 못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사는 거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알았잖아요. 사실 뉴스킨은 일이 아니고 제 삶 같은 거죠. 그냥 공부도 되게 못했고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받을 가치가 있는 것에 헌신하고 창조적인 것에 헌신합니다. 즉시 발생하는 수입에 관심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남자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전달해 보면 남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뉴스킨에서 왜 여자 사장님들의 비율이 높고 뉴스킨에 성공하신 분이 여자 사장님들이 높냐 하면 여자분들은 이성적이지가 않고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또 똑똑합니다. 막 뭔지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생기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예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애기 있으시죠? 혹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애를 낳아보니까, 애를 탁 낳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엄마로서 막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뉴스킨도 똑같더라고요. 막 하다 보니까 파트너가 생기다 보니까 난 리더가 아닌데 파트너를 챙겨야 되니까 막 하다 보니까 2명 하다 보고 3명 하다 보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경험이 쌓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만들어지는 수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미세먼지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네? 뭐라고요? 네? 루미스파. 네, 맞죠. 루미스파 맞죠. 또 무슨 생각 나세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의 의지와도 아무 상관없는 이 진짜 미세한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일단 공기청정기 매출이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마스크의 매출이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산업은 다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도 1차는 이 증기기관의 발달인데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도 미치고 있고. 그다음 2차는 기름이랑 전기인데 이걸 통해서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3차는 인터넷과 이런 건데 자동화 뭐 이런 건데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뉴스킨을 떠나서 너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니라고 했을 때 나 모르는데 나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있는데 이거 되게 멍청한 생각이에요.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거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뭐 저 역사를 공부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공부한 거니까 그때부터 잘 생존했던 사람 누가 생존했냐면 힘세고 잘 달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더워지면 그 더위에 잘 적응 잘하는 사람, 추워지면 그 추위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았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존이라는 게 해야 되는데 그 생존을 하는 게 그냥 밥 먹고 응가하고 잘 때 있고 먹을 수 있고 이게 생존이 아니잖아요. 그 동물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숨 쉬고 배부르고 이게 생존이에요? 저는 사람의 생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는 사람답게 살 의무가 있고 생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 뉴스킨을 하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1차, 2차, 3차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오프라인의 혁명이고 온라인의 혁명이거든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델은 이런 겁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게 4차 산업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사람이 판단을 해서 클라우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오실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 쓰셨잖아요. 그죠? 직접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에 나 선 능력 갈 거야 라고 딱 찍는 게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행위예요. 그 다음 그 핸드폰에서 명령어를 받아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빅데이터로 올리는 거예요. 그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일로 올리죠. 그 모든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교통정보와 뭐 여러 가지 다 취합해서 네가 몇 시까지 거기에 도착할 수 있고 일로 가는 거야 라고 딱 내려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갔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말 너무 빠른가요? 표준어도 안 쓰는데 이거 자꾸 다 알아듣고 계신 거 맞죠? 네. 마음이 급하네요. 갈 길은 먼데. 카카오뱅크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인데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카카오뱅크 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네, 사장님. 이모티콘?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델이고 저게 위협적인 존재냐면요. 은행이라는 게 업무 보는 게 뭐 예금, 뭐 대출, 뭐 여러 가지 업무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업무들.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이렇게 받잖아요. 시중에 모든 은행을 다 뒤져도 카카오뱅크보다 대출 이자가 낮은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대출 이자는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만약에 K뱅크라고 하면 K뱅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 나가는 급여와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 모든 거를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이자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남는 소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운영해야 되는 게 없어. 왜냐하면 만들어진 데다가 플랫폼에다 푹 얹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낮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적금을 하거나 예치를 하잖아요. 가장 높은 이자를 줍니다. 그렇게 줘도 남으니까.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나 카카오뱅크 됐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은행은 경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손해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거예요. K뱅크에 얹혀져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카카오 치시면 카카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딱 들어가 보이세요 혹시? 찍는 게 의미가, 그 네이버 가셔서 카카오 치시면 디테일하게 잘 보이게 그 꺼도 잘 안 보이면 되게 화면에 다 깨져 있어서. 그 네이버에서 카카오 치시면 다 오픈된 공개예요. 혹시 파크 히어라는 앱 아세요? 파크 히어. 네, 맞아요. 주차 파크 히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영어를 잘 못해서. 예, 파크 히어라는 앱이 있는데 원래는 그냥 어떤 개발자들이 만든 건데 지금 카카오가 인수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카카오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러 산업 중에서 괜찮은 걸 이렇게 하나씩 장바구니에 주워 담는 거 이렇게 턱턱. 카카오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망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오너가 삽질하지 않는 이상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렌트카 업체가 헐츠라는 곳이었거든요. 뭐 유럽을 가든 어디 가든 헐츠 이렇게 렌트카 빌려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버가 헐츠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버 대표는 렌트카를 한 개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냥 원하는 사람, 제공하고 싶어하는 사람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만들어서 마케팅을 막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버를 따라한 비슷한 모델들이 많죠. 에어비앤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숙박업소는 힐튼이었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가 자산 가치를 넘어섰어요. 자산 총액을 넘어갔습니다. 예. 힐튼은 전 세계에 많은 진짜 유형의 건물들을 막 가지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숙박업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사람, 제공하고 싶은 사람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지니가 나타나서 뾰로롱 해가지고 네 우버 오너 할래? 너 에어비앤비 오너 할래? 그랬을 때 아 나 머리 아픈 거 싫다 이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아 나 숙박업 하나도 몰라 막 이렇게. 아 나 드라이버 한 개도 몰라 막 이렇게.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있습니까? 아 다른 게 있긴 있어요. 차이점은 이 우버의 오너는 매출의 60%에 70%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됐든 간에 동일하게 5%씩 쉐어링해서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버의 오너는 우버를 이용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버의 오너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오너를 에어비앤비에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오너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율 경쟁 체제로 누구나가 능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뭐 저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각자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팩트는 이거죠. 다 아시지만 중요한 거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진을 가지고 있죠. 이건 뉴스킨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쓰는 백화점에 들어가는 제품의 원가가 3%, 마진 5%, 나머지 92%가 쓸데없는 비용들. 근데 이 제품은 원가 20%, 마진 22%,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 빼고 원가 3원짜리랑 20원짜리랑 발로 만들어도 20원짜리가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고객이 이게 원가가 3원인지 20원인지 몰라도 발라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약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트워크 매출이 상승하면 대기업들은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우린 광고를 안 하잖아요. 대기업은 드라마나 영화에다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다단계 나쁜 거야, 네트워크 나쁜 거야, 이렇게. PPL 같은 거죠. 이들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원가 자체를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원가를 20%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SK2 원가가 300원이라고 치면은 원가를 올려버리면은 경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용들을 해가지고. 그럼 네트워크 하면 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품력을 그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표방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업체가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킨이 대단한 거를 인지를 하려면 그냥 스폰서님이 뉴스킨이 제일 좋아라고 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제일 좋은지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가면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때 보통 우리는 뭘 가리키냐면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뉴스킨의 보상 플랜은 이런 겁니다. 뉴스킨의 제품력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다른 피라미드 다단계 바이너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뭘 가리키냐면 뉴스킨 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메이 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도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딱 들었을 때 혹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뉴스킨 선택하실 때 뭐 5A1 다 떼보시고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런 걸 해본 게 아니고 이렇게 촉촉하네. 스폰서님이 이거 전달하면 비즈니스 되는 데서 못 팔아 이렇게 하다가 써보니까 속에 나고 좋아지니까 머릿속으로 내가 말 안 해도 되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해서 오신 분들이 9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해보니까 당연히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니까 3,000볼륨이 힘들잖아요. 3,000볼륨 힘든 거 아니거든요 사실. 매출 4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커피숍 하나 해도 최소 한 달에 매출 커피 1,000만 원치 팔아야지 본인 200만 원이라도 가져갑니다. 이 400만 원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되겠지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6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하이에나들 진짜 많거든요. 동물의 왕국이랑 똑같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육식동물이 둘 다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식동물은 지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30초 안에 자기가 쟤를 잡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식동물은 지구력은 길어요.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30초만 버티면 걔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동물 무리를 이렇게 보고 육식동물이 냄새를 맡습니다. 제일 약하고 병들고 늙은 거 하나만 딱 찍어서 미친 듯이 뛰어서 걔를 잡는 거예요. 잡아야 사는 거고 걔는 안 잡혀야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나쁜 다단계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비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게 네트워크를 표방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샥 봅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킨의 뭐 BD 백만장자 팀메이트 그 다음에 3,000볼륨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되셨는데 2,000볼륨 안 되시는 분들이 시스템 나오라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막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착 다가옵니다. 뉴스킨 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뉴스킨 하냐고 누가 물어봐 주잖아요. 기분 막 너무 네네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3,000볼륨 힘드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트워크 좋은 거는 대충 머리로 알겠는 거야. 우리는 새로 신생 네트워크인데 선점할 수 있고 당신이 먼저 들어오면 빨리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네트워크 좋은 건 알겠는데 선점할 수 있어?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 뉴스킨도 먼저 한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있는 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는데 넘어가면 네트워크의 니은자나 N자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죠?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서 성공하는 일인데 내가 선점하고 그럼 후점하는 사람 다 죽으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는 뭔가 뭐 선빵 때려서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90%가 그런 마케팅을 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어웨이나 벨로시티 같은 보상 플랜으로 그런 회사 제품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회사는 목적이 우리처럼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빨리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제일 빨리 내려가는 바이너리라는 방식을 채택하죠. 두 사람만 데리고 와, 두 사람만 데리고 와, 두 사람만 데리고 와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반에 이렇게 해야 되는 매출 150 이렇게 있으니까 그 150만 원에 넘어갈 사람들을 후려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돈이 많이 벌고 적당히 1%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쁜 거는 거기에서 소속되어 있는 1%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해먹고 이름 바꾸거나 튀어서 딴 데 가서 또 해먹는 거예요. 나머지 99%가 다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건데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바깥에 나가시면 뉴스킨 하면은 피라미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킨은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뉴스킨은 죄가 없습니다를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CEO, 사장님, 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 중간 매니저, 팀 리더, 슈퍼바이저, 하드워킹,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요 밑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사실 네가 CEO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적혀있어요. 됐어, 니께 더 피라미드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야 피라미드 같아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생이 이 똥꾸빵꾸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안 나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초등학생이 이 똥꾸빵꾸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아 귀여워 이렇게 하잖아요. 피라미드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마음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여기 이모 회장님이시거든요. 이 계열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모 회장님의 누나예요. 누나 회장님이시죠.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모 부회장님이십니다. 요 분의 아드님이시죠. 여기 존재합니다. 그죠? 장모 사장님이신데 요 분은 진짜 그 바늘보다 더 작은 구멍을 뚫고 올라가신 분인 것 같아요. 요 분은 정모 부사장님이신데 요 분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막 손잡고 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미들 매니저, 팀 리더, 슈퍼바이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드워킹 인플로이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커스터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피라미드지 뭐가 피라미드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뉴스킨인지 뭐 회사 경쟁력은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뉴욕 증시가 뭔지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뉴욕 증시를 설명하려면 또한 2시간 설명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다른 세미나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네. 대표적인 라인업은 에이즈락이라는 거고요. 지금 60분 아니에요? 네. 가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시간 맞춰서 끝내볼게요. 예. 저는 이렇게 스폰서님한테 발라보고 촉촉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진 않았어요. 1년 걸렸는데 그 걸린 시간 안에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미친 듯이 지금은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시고 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용건 박사님 아시죠? 제가 직접 가서 2달 정도 리더십 트레이닝을 따로 받았거든요. 이용건 박사님한테. 가셨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세미나를 듣고 등등등등등등을 하면서 내가 그럼 네트워크라는 걸 해야 되겠는데 그럼 스폰서님이 전달해 줬으니까 뉴스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한 건 아니고 내 인생을 걸어야 되니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봤는데 제가 뉴스킨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 중에 큰 게 이 라이프진이라는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거든요. 그 업적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구글 같은 데 가셔가지고 라이프진 치시면 이 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떻게 왔고 뉴스킨이랑 언제 합병이 됐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다 나와 있거든요.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번역기 돌리시면 되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도 뭐 그렇게 봤으니까 보시고 얘네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는 얼마 정도냐면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삼성이나 모든 곳에서 막 투자하잖아요. 투자하다가 에이즐락이라는 거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해낸다고 한들 시중에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수천억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고 한들 따라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독보적인 거예요. 물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특허 기간이 끝날 땐 얘들도 가만히 있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이 정신이 아득해질 때까지 계속 이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무리 돈을 또 이렇게 해서 뿅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전자 연구는 계속 노가다 작업을 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배꼽 마케팅이잖아요. 큰 거 주고 작은 거 계속 갈아쓰게 만들고 큰 거 주고 작은 거 갈아쓰게 만들고 필링 갈아쓰고 캡슐 갈아쓰고 머리 이렇게 갈아쓰게 만들고 그죠? 뭐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무기도 아니고 에이즐락이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당연히 밖에 나서 야 젊어지는 게 있어 하면은 당연히 그 친구가 알았으면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그 여러분들한테 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랬을 때 빵꾸똥꾸를 생각하시면서 아 귀여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바디 갈바닉 때 들어왔거든요. 이거 지금 기가 막히죠. 이게 제가 2012년도 6월 달에 LOI를 들어가서 9월 대리점인데 9월 달에 대리점이 돼서 첫째 달에 제가 13,500볼륨을 했거든요. 대리점 되고 나서 제가 2달 만에 루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디 갈바닉 시장에서 2달 만에 루비가 되고 그때 받았던 커미션이 약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2달 만에. 그리고 나서 제가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옛날부터 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반바지에 노스페이스 그 등골 브레이커들 입고 다니는 거 빨간색 잠바 있잖아요. 그것만 입고 다녔거든요. 스폰서들이 어땠겠어요? 아 제발 저 이재영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봐 막 맨날 이랬거든요. 제 스폰서님한테. 근데 스폰서님이 저를 끝까지 믿어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디 갈바닉 나왔을 때 저희 조이풀 그룹이 여기 317호에 구석방에 이렇게 세모난 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어르신 몇 명이랑 젊은 사람은 나랑 스폰서님 이렇게 해서 몇 명이서 이렇게 시작했던 그룹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막 먼저 했던 사장님들이 야 우리 큰일 났다 돈 다 본다 돈 다 본다 이렇게 할 때 저도 뭐 공부는 하고 왔지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숨어가지고 이상하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와가지고 바디 갈바닉 런칭하기 전에 9월 달에 2주 동안 일주일에 3번 정도 띠띠띠띠 이걸 하고 와가지고 제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쫙 아직도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뉴스킨 바디 갈바닉 치면은 우리 스폰서님 사진 나옵니다. 팔이 반쪽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던 거 눈으로 봤잖아요. 갑자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바디 갈바닉 한 번도 안 밀어주고 루비 간 거예요. 차이점 뭔지 아세요? 꽃을 꼽았다는 거예요. 반 미친 사람 됐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이해하고 있으면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시면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 걔도 당황해. 왜냐하면 얘가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당황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저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끝내주는 게 있어 끝내주는 게 있어 끝내주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맨날 같은 말밖에 안 하는데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 머릿속에 있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거야. 나 살 빼는데 관심 없어 이래요. 혹시 제가 한 말 끝내주는 게 있어에 시읒자가 있습니까? 시읒자도 없는데 살 빼는 게 관심 없대. 나 살 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두 번째는 야 이게 진짜야? 나 진짜 쓰고 싶다 이런 사람들. 세 번째는 야 진짜야? 이게 뭔데? 이걸로 뭐 하는데? 사업자, 소비자 앤 사업자 제일 나중에 혜택 없을 때 사장님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동수 이런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LTO를 해보면 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그래. LTO 때마다도 막 이러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일 혜택 없을 때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딱 하고 나니까 제가 2달 만에 전업했거든요. 반 미쳤어. 막 1년 동안 와 막 이러면서 뛰어다녔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뉴스킨 제품 좋았어 들어봐 화장품 발라봐 이런 일이 아니에요. 가치를 전달하는 일인데 어떤 거냐면 자, 이 뭐 띠띠띠띠 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막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띠띠띠 하니까 팔이 얇아지니까 쓰는 거예요. 젊어지니까. 그러다가 갈바닉도 뭐 띠띠띠 이렇게 하니까 얼굴 한 5년 젊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더 좋으니까 막 기분 너무 좋아서 팔도 얇아지고 얼굴 젊어지니까 막 또 그 에이지랑 미로 내 얼굴에 맞춤 화장품 징징 막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러다 막 또 젊어지니까 더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막 또각또각 이렇게 해서 알스케어드랑 유스펜 막 먹잖아요. 원래 뚱뚱한 사람은 살 빼고 싶어 안 하고 날씬한 사람이 살 빼고 싶어 하고 더 예쁘고 젊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젊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나로부터 전달된 소비자인 사업자가 전달한 사람들끼리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내 귀에 막 띠띠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이게 부산에서 쓰고 있는 사람, 막 미국에서 쓰고 있는 사람, 나로부터 전달받는 막 귀에 막 환청처럼 띠띠띠 막 동시에 100개 정도 들어봐요. 막 기분 너무 좋다니까요. 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커피 드시잖아요. 가서 먹잖아요. 전체 매출에 몇 프로 로열티 주고 본인이 가져가는 거. 그 가져가는 대가로 스타벅스에 대한 권리를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라치 하면서 커피 이렇게 마실 때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든 안 마시든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지인 보고 한국에서 매출이 이만큼 났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이점이 뭡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돈 안 받고 누가 발라보고 촉촉하네 이런 거 쓰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 해가지고 한 20명에서 15명 전달되면 돈 15억 안 들여도 저렇게 대리점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구축되니까 야, 니 썼나 다 떨어졌지 않나 이게 아니고 내가 잘 전달하니까 본인이 SK2 쓰는 바에는 이거 쓰겠다 이거 쓰는 사람 한 20명 나와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찡찡찡찡 띠띠띠띠띠띠띠띠띠 딱딱딱 이런 사람들 그거 하면 저거와 차이점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정보가 상식이 되는 순간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이라는 정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때 상식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상식이 되면 그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나가서 뉴스킨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분 좋아하시면 돼요. 혹시 이걸 바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상상해보세요. 나 뉴스킨 하는데 너 너무 좋은 거 하는구나. 이제 아니 나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걸 바라진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똑같아 그냥 이 사람은 이제 못하겠고 이 사람은 영원히 못하겠고 이 사람은 이제 한 6개월 뒤에 오고 이 사람은 1년 뒤에 오고 이 사람은 고도겠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1년만 똑같은 거 해보세요. 그냥 딱 표정만 딱 보면 알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를 제가 해봤습니다. 고정관념, 사고의 대물림, 이해력 부족, 습관, 주인의식, 결여 등등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해보았어요? 혹시 직장 다니실 때 우리 직장의 신용 등급 평가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조사 안 해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꼭 네트워크 한다 그러면 뭐 신용 평가 등급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아무것도 팔고 있지 않다면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뭐 물어보는 거죠. 꼭 오면은 뉴스킨 못 팔아 막 이러잖아요. 당신의 세일즈 양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지? 뭐 회사로 옮깁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이거 자료 다 사장님 좀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도대체 그들은 뭘 믿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아무 생각이 없나?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랬습니다. 보험, 연금, 퇴직금? 진짜 웃긴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희대의 사기가 보험인데 혹시 보험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돈을 맡기는데 수수료까지 떼가면서 그들한테 맡기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우리 돈 가지고 막 투자를 굴리는데 손해볼지 이익 볼지도 모르는 돈을 우리는 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 돈을 막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아니 우리 돈을 맡기면 이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맡긴 돈에서 이자를 얼마 떼가지고 수수료로 자기들이 먹고 남은 돈을 얼마 굴려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보험, 연금, 퇴직금 이런 걸 믿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기는 보험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자동차 운전보험 하나, 실비 이 두 가지 말고는 보험이 없습니다. 제가 트레이너 할 때 믿고 있던 건 보험밖에 없어서 1,000만 원 벌면 한 달에 800만 원 보험 저축했거든요. 다 깼어요. 전혀 의미 없다는 거 알고 내가 걔네들 월급을 왜 주고 있지 생각을 한 거예요. 유산, 아빠, 엄마, 장인, 장모 재산, 남편, 아내 월급, 오빠 카드. 복권이나 로또를 믿고 계신 건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지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다. 제가 전달해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요 위기라는 글자입니다. 위기. 그래서 지금은 사실 네트워크 시장도 위기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할 때 쓰는 위자고 이거는 기회할 때 쓰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는 공존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성실함과 배움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평범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성공하는 게 뉴스킨입니다. 혹시 제가 특별해 보이나요? 저 눈 2개잖아요. 입 하나고 코, 네? 뿔도 없고 저 날아다니지도 않고 저 다리 2개고 걸어 다니거든요. 올 때 저 차 타고 왔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다니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제가 세미나 시간도 못 맞추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제 세미나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세미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배웠고 오늘 집에 가서도 책을 볼 거고 내일도 하루씩 조금씩 1cm씩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세미나가 죽기 전에가 가장 끝내주는 세미나니까 죽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이지락 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을 제가 선택할 거거든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제 그 드림노트 플래닛 다 있거든요. 120세 될 때 제가 어디서 죽을지 결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살았고 쌩쌩하고 돈도 많지만 가족들한테 난 이미 할 거 다 했으니까 내 인생 그동안 즐거웠다 고마웠다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서 띠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죠? 평범한 사람 저희 스폰서님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괄량이에서 공손해졌죠. 5타입의 인생이 있는데 제가 이거 맨날 이야기할 때마다 뭣도 모르고 5년 전에 30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뉴스킨이라고 했는데 그때 막 웃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현재 30대 백만장자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 30대인데 6년 만에 백만장자 됐거든요. 그의 스폰서님 30대인데 백만장자란 말이에요. 그의 스폰서님 30대인데 백만장자란 말이에요. 그 백만장자가 제가 사업 시작하고 난 6년 안에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곧 제 차례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잘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5년에서 10년 안에 20대의 백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돼도 되고 여러분들이 될 자신이 없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대 백만장자 될 사람에게 이 좋은 기회를 전달하셔가지고 열심히 올바른 모습으로 잘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뿅 하고 이득 보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될 수 없거든요. 부자가 있는데 뉴스킨의 부자는 좀 다릅니다.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해서 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멘토 같은 존재죠. 사실 친구고 제가 꺼져라 이년아 막 이랬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나 다이어트 할 건데 Q2 때 돈 1,000만 원 벌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할 때 꺼져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저희 스폰서님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스폰서님이 6년 안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는 그로부터 일어난 매출이 22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가 벌어들인 커미션은 12억인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리가 되게 좋거나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지고 바깥에 사업을 해서 본인의 사업체에서 220억 매출이 일어나면 본인이 150억 가져갑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해도 다 남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본인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나머지 인플로이어를 많이 창출했지만 스폰서님은 220억 중에서 본인이 12억을 가져가고 250명 이상의 많은 성공자를 배출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인 거죠. 랠리 때 괜찮나요? 지금 제가 29살 때부터 알았거든요. 10년직이란 말이에요. 최고 이쁩니다. 한 번도 이뻤던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요거 아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원하는 만큼 시간 쓰고 있고요. 자유롭게 시간 쓰고 있습니다. 벨로시티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이해된 척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파트너가 조직 초반에 가지고 있을 때 제 뒤통수를 친 파트너가 있거든요. 조직 확 이렇게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은 뉴스킨은 성공할 수 없어요. 어제 뒤통수 치고 그 친구는 지금 잘 안 됐어요. 어쨌든 저랑 불알 친구였는데. 근데 제가 왜 그래서 바이너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딴 데 가서 세미나를 들은 게 아니고 나는 그들이 가도 괜찮은데 내가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서 내 가족은 지킬 수 있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벨로시티 보상은 그동안 브레이크어웨이가 최고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었지만 약간의 단점까지 보완해서 앞으로 바이너리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만큼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딱 2년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럼 진짜 다른 네트워크 이렇게 싸대기 다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통제하고 있고 일이 아닌 내 인생을 바꿔준 도구입니다. 삶의 일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 세일즈 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게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가서 저 뉴스킨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뉴스킨 합니다. 저 데몬스트레이션 받아보실래요? 라고 말할 때 망설여지신다면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를 듣고 제일 이해 못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는 좋은 거 너무 알겠어. 흥분돼 나. 근데 나는 나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할 거야. 이거 굉장히 이해 못하고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머리를 후려쳐가지고 내가 성공하겠어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성공하는 일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사장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끝났습니다. 래퍼도 아닌데 랩하는 것 같네요. 그죠? 처음에 제가 1억 벌고 싶어서 시작했거든요. 보상 플랜 1억 된다 그래서 1억 보이시는 거 잘 들리죠? 네. 1억 뛰었어요. 스폰서님이 저한테 재영아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말했을 때 뭔 꿈이야 나 1억 버는 거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Y가 중요해. 뭔 Y야 나는 1억 벌면 된다니까. 이렇게 5년을 뛰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직도 생기고 커미션도 생기고 삶에 좀 여유로운 것도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멘토 같은 한 사람이 재영아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도 도움 받았잖아. 누구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끊임없이 못 알아들을 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잠시 서서 생각해봤더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끊임없이 나한테 이끌어준 멘토가 있었고 내가 돌아보니까 나로부터 150명 이상의 성공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돈 더 벌고 싶다 돈 더 벌고 싶다 난 돈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사장님이 초대했을 때 지금 130일 된 아기가 집에 있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보다 왔는데 너무 예뻐서 물고 빨고 하고 있는데 굳이 안 와도 되잖아요. 지금 제가 온 이유요? 저도 사장님들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 103호 앉아가지고 에이 저렇게 되면 다 사기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끊임없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을 듣고 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이유는 돈 더 벌고 싶어 돈 더 벌고 싶어라는 마음은 사실 별로 없어졌어요. 최근에 제가 부천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끝나고 내려오니까 어떤 한 청년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 못하시죠? 당연히 기억 못하죠.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몇 번 다니겠어요. 다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2년 전에 사장님이 대구 와서 세미나 했을 때 제가 사장님 세미나를 듣고 뉴스킨을 결정해가지고 지금 전업하고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걔가 그 친구가 26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투잡 제목이 백만장자 배출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새로운 백만장자를 배출하는 일이거든요. 뉴스킨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도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Q2 과정 때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런 거 해 막 팔 이만해가 등치 이만해가지고 막 발라주니까 아빠 엄마가 경상도 사람인데 팔짱 끼고 야 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리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 달에 1,000,000원씩 줄게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 그때 통장에 Q1이니까 30,000원 받을 때였거든요. 야 이 미친놈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어머님이 60세 정도가 되시면 우울증 같은 게 오시거든요. 어머니도 그 당시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그런 거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왜냐면 1억 벌 거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1,000,000원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돈 1,000,000원이 뭐였냐면 그냥 엄마한테 작은 희망이라는 걸 주고 싶었어요. 1,000,000원 줄게요 1,000,000원 줄게요 한 10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이 욕도 하고 뭐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재영아 제발 그러지 마라. 네 사기꾼 소리 듣는다. 여기 와서 네가 입으로 망한다 막 이렇게 사정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 팔에 탁 붙어가지고 아들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슈퍼맨 아들.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그냥 한 번씩 여행 쭉쭉 보내드리고 용돈 쭉쭉 주시잖아요. 그냥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 됩니다. 기가 막히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이렇게 식구보다 더 식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진짜 식구도 생겼죠.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이유까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백일사진 찍었는데 누구 닮았나요? 네, 남편이요? 엄마요? 둘 다 닮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자유는 행위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도덕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면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뉴스키는 그런 일이에요. 그냥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알아서 해주는 일이 뉴스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